안녕, 친구야. 내 자녀는 다 큰 어른인데 왜 나는 아직도 엄마, 아빠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는가?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누구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30년, 40년을 오로지 부모로만 살아오다가 아이가 독립하고 나니 갑자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 이건 정말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빈둥지 증후군에 심하게 노출된 부모는 우울, 알코올 중독, 자아 정체성 위기를 겪거나 부부의 결혼 유지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어.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 어떻게 내 자식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가 있지? 내가 30년 동안 키운 아이가 이제 나 없이도 잘 살아간다고?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막막함이 밀려왔어. 자녀가 명절에 집에 왔다가 갈 때면 며칠 동안 온 집안이 텅 빈 느낌이 들어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자녀한테 전화를 걸고 싶지만 혹시 바쁠까봐 망설이게 되는 경험 있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50대 이상 중년층의 상당수가 이런 역할 상실감을 경험한다고 해. 특히 여성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고 하더라고.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 알프리드 아들러의 말을 소개하고 싶어.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이가 부모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르는 것이다.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 우리가 자녀를 키운 목적이 뭐였지? 평생 우리 곁에 두기 위해서였나? 아니야. 이 아이가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어른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녀가 독립해서 잘 살고 있다는 건 우리가 부모로서 성공했다는 뜻이야.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 지점에 드디어 도달한 거라고. 그럼 왜 우리는 성공했는데도 불안하고 공허할까? 심리학에서는 이걸 역할 고착화라고 부른다고 해. 한 가지 역할에만 너무 몰입하다 보니 그 역할이 사라졌을 때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거야. 우리가 20대, 30대였을 때는 직장인으로서, 친구로서, 연인으로서 다양한 모습이 있었잖아.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든 게 엄마, 아빠라는 렌즈로만 보게 되었어. 하지만 우리는 엄마, 아빠이기 이전에 한 명의 독립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어. 자녀가 독립한 지금 정말로 우리의 부모 역할이 끝난 걸까? 아니야. 단지 역할의 형태가 바뀐 거야. 이제는 관리하고 보호하는 부모에서 지지하고 응원하는 부모로 변화해야 해. 매일 밥 챙겨주기, 학업이나 진로 관리하기, 생활비 지원하기, 일거수일투족 걱정하기가 지금까지의 관리형 부모였다면 이제는 지원형 부모가 되어야 해.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만 조언하기,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믿어주기, 정기적이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연락하기, 자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기. 마치 정원사가 나무를 키우는 것과 비슷해. 어린 나무일 때는 매일 물을 주고 지지대를 세워주고 벌레를 잡아줘야 하지. 하지만 나무가 충분히 자라면 적당한 거리에서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나보다는 엄마, 아빠로만 살아왔기 때문이지. 그럼 나는 누구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지? 내 꿈은 뭐였더라?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 맴돌 거야. 과거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결혼하기 전, 아이를 갖기 전에 나를 떠올려봐. 그때 나는 무엇을 좋아했지? 어떤 일에 열정을 느꼈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했지? 현재 관심사 탐색하기도 중요해. TV 프로그램 중에서 유독 흥미롭게 보는 게 있나? 길을 걸으면서 자주 들여다보는 가게가 있나? 이런 작은 관심사들이 바로 새로운 내 모습을 찾는 실마리가 될 수 있어. 주변에 김순자라는 분이 계셔. 올해 58세이신데 두 아들을 모두 독립시킨 후에 심한 빈둥지 증후군을 겪으셨어. 처음에는 매일 아들들 걱정만 하시고 전화도 자주 하시고 집에 오라고 자꾸 부르셨어.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서예 교실 앞을 지나가다가 한번 들어가 보신 거야. 어릴 때부터 글씨 쓰는 걸 좋아하셨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할 시간이 없었거든.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배워라고 생각하셨는데 막상 붓을 잡고 한 글자씩 써 내려가니까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야. 지금은 서예 전시회에도 참여하시고 서예 동호회에서 총무까지 맡고 계셔. 자녀와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 핵심은 건강한 경계선 설정이야.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조언은 요청받을 때만 하기, 자녀의 선택에 대해 판단하지 않기, 정기적이지만 압박적이지 않은 연락하기, 연락 방식의 변화를 보자면 예전에는 밥은 먹었니? 왜 전화를 안 받니? 였다면 지금은 안녕 잘 지내고 있지? 특별한 일 없으면 답장은 편할 때 해도 대로 바뀌는 거야. 만남의 방식도 바뀌어. 예전에는 집에 와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어야지였다면 지금은 시간 날 때 함께 맛있는 곳에서 식사할까? 내가 요즘 가고 싶었던 곳이 있다면 거기로 가자로 말이야. 우리는 부모이기 이전에 한 명의 독립된 개인이었어. 그 개인적인 정체성을 다시 찾아야 할 때가 온 거야.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에릭 에릭스는 중년기를 생산성 대침체의 시기라고 했어. 여기서 생산성이란 단순히 경제적 생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를 남겨주고 사회에 기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을 말해.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쌓아온 엄청난 자산이 있어. 3, 40년간의 육아 경험, 인생의 풍파를 헤쳐온 지혜,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인내심과 끈기. 그렇다면 오늘 당장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얘기를 해볼까 해. 첫 번째, 나만의 공간 만들기. 집안에서 온전히 내 것인 공간을 하나 만들어 봐. 작은 책상 하나, 의자 하나라도 좋아. 두 번째, 관심사 목록 작성하기. 종이에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마구 적어봐. 어릴 때 좋아했던 것부터 최근에 궁금했던 것까지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고 일단 적어보는 거야. 세 번째,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정보 찾아보기.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정보를 찾아봐. 인터넷 검색도 좋고, 동네 문화센터에 전화해 보는 것도 좋고. 우리가 부모 역할에 몰입해 있을 때는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자녀 중심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나를 중심으로 한 관계를 만들어야 해.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해봐. 동네 문화센터 수업 듣기, 도서관 독서 모임 참여하기, 등산 동호회나 운동 모임 가입하기, 봉사활동 단체 참여하기,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아. 내가 참여하고 있는 등산 모임에서 만난 박영희 씨는 여기서 나는 누구 엄마가 아니라 그냥 영희야.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라고 하시더라고.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 마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 변화는 자존감 회복이야. 나는 쓸모없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많아라는 생각으로 바뀌어. 두 번째 변화는 관계의 질 향상이야.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도 좋아져. 각자의 개별적인 삶이 생기니까 서로에게 들려줄 이야기도 많아지고 서로를 더 흥미로운 사람으로 보게 되거든. 세 번째 변화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야. 이제 늙었으니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가 아니라 앞으로 20년, 30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까를 고민하게 돼. 이런 변화를 시작하면 주변에서 이 나이에 뭘 그런 걸 해요? 라고 할 수 있어. 그때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배우고 싶을 때가 가장 좋은 때죠라고 대답해. 자식들은 신경 안 쓰고 본인만 생각하네요 라고 하면 자식들을 더 잘 지지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건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해. 이런 반응들에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내 선택을 지켜나가야 해.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니까. 정년퇴직을 하신 이철수 씨는 두 딸이 모두 결혼해서 독립한 후에 정말 깊은 상실감을 느끼셨어. 평생 가장으로만 살아오셨는데 딸들도 독립하고 직장에서도 은퇴하니까 내가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 그러던 중에 우연히 동네에서 목공 체험을 하게 되셨는데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으셨던 게 다시 살아나신 거야. 지금은 목공방을 직접 운영하시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목공 기술을 가르치고 계셔. 철수 씨가 그러시더라고. 딸들이 이제 나를 더 자랑스러워해. 예전에는 우리 아빠는 회사원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아빠는 목공 장인이래. 친구야, 우리 함께 다짐해보자. 오늘부터 나는 내 자신을 엄마, 아빠이기 이전에 한 명의 독립된 개인으로 바라보겠어. 자녀의 독립을 내 성공으로 받아들이겠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겠어. 내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겠어. 자녀와 동등한 어른 대 어른의 관계를 만들어 가겠어. 처음에 어색하고 서툴러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는 내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야. 변화하는 내 모습을 자랑스러워 할 거야.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았어.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워 할 일이야. 그리고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이야. 30년, 40년 동안 미뤄왔던 내 꿈들, 내 관심사들, 내 행복을 이제 찾아갈 시간이 온 거야. 두렵지만 설레지 않아?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은 기분 말이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생의 일장을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동안 엄마, 아빠라는 역할로 쓴 그 훌륭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나라는 주인공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지. 분명히 할 수 있어. 우리는 이미 한 인간을 훌륭하게 키워낸 사람들이니까. 그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멋지게 키워내지 못할 리가 없어. 오늘부터 시작해보자, 친구야.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혹시 이 얘기 공감 갔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하는 친구랑도 공유해봐. 혼자 끙끙 앓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 항상 응원하고 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기 바란다.